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발전이 더딘 탓에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있는데 바로 금천구입니다. 불변의 서울 집값 꼴찌라는 꼬리표도 꽤 오랜 기간 달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탄력을 받는가 싶더니 지역 시세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금천구 말씀입니다만 이 그간 이제 공업 지역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여러 이제 개발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재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현 상황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혐오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있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중공업지들에서 주변 환경, 쾌적한 주거 환경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중심지에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산업 시설이라든가 경제를 활동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이 어려웠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값 상승이나 가격 상승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환경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좋은 명문학교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평가는 좀 어렵지만 서울대 진학률 꼴찌 이런 타이틀을 네.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 상승과는 좀 멀은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강남 집값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혹시 뭐 조사된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작년 기준으로 그냥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2016년 8월 기준이라고 한다면 가장 상승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서울 시내 평균 가격보다도 낮았는데 실질적인 가격을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이제 그 1,496만 원대 33m 제곱당 가격이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저희가 강북구 지역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지 못하는 도봉구나 중량구를 제일 비교를 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1,500대를 넘어선 데 비해서 이 금천구가 유일하게 1,500만 원 미만이었다는 거고, 쉽게 설명하자면은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 3개를 팔아야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간신히 살 수 있다. 이런 가격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등으로 이제 뒤늦게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제 계획이 실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보통은 저희가 공공개발이라고 해서 큰 규모의 사업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기업들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이제 12만 5천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독산동 일대 그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공공개발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속도가 좀 더 네. 나아지고 추진이 좀 확실히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고요. 남쪽으로 접해 있는 이쪽 그 금천구 지역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는 시흥,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안양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대한정선 부지가 이전을 해가면서 그 지역에 1,000베드 정도, 그러니까 그 큰 규모의 병원이 또 들어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학군 지역이 좀 낳게 되어 있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학군도 새로 형성된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더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기에 이제 또 대단히 브랜드타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순환도로 개통 이런 것도 지금 변화의 한 몫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큰 것들을 이제 3개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강남으로의 진입, 그다음에 출퇴근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주변 시흥시까지 가격을 같이 동반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이 기존의 한강치고는 굉장히 좀 낙후가 되어 있는데 그쪽 안양천 개발 사업에 따라서 이제 한강공원처럼 조성된다라는 것도 기대감을 같이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롯데가 이제 골드파크라는 그 단지를 구성을 하면서 단순하게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주상복합, 호텔까지 들어가니까 복합시설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년 전에 입주됐던 1차 아파트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을 또 갖고 가면서 이번에 2차 같은 경우는 높은 프리미엄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 집값 상승세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롯데가 이제 지어진 그 골드파크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 이제 59m 제곱 분양가가 한 3억 7천대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한 5억대 초중반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84m 제곱 같은 경우는 한 4억 2천이었는데 지금 벌써 6억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거의 1억 5천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교통망 개선 등 추후 가치는 이제 더 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지금 시장에는 일반적인 것 같은데 사실 일각에서는 너무 장밋빛 미래로만 본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 기존의 연결 좀 고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공업지대 개발 사업에서 좀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하고 하는 성수동 일대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 사업도 있었지만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면적인 그 다 밀어내고 새로 지어지는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도시 재생축에서 좀 거리를 좀 조성을 하고 가는 개발 사업이 필요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구로구나 가산 디지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좀 주도해서 수출 산업 단지를 지정을 하면서 대규모의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쪽 금천구 같은 경우는 IT 기업들이 새로 유치가 되고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되어지는 그 SOC 사업까지 봤었을 때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전체 금천구 일대 일부 그 안양천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으로 이번에 원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의해서 같이 갔으면 좋은데 또 이제 후보지로서의 어떤 역할 대비해서 또 지금 이제 보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동방상승이 돼야 되는데 일부만 개발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장밋빛을 바라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판단되어집니다. 이 구로나 노원구 쪽 얘기도 해볼게요. 금천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이제 집값으로는 저평가를 받았던 곳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건축, 뭐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시세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구로구에 대한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내용을 보면 거의 2014년부터 상승 곡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구로구의 IT 기업이라든가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유동이 들어왔고 인구가 이동이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중공업지대 개발 사업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주거지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아직 3억대 이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해서 유입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워낙에 그 재건축 기대, 강남 재건축 기대에 의해서 강령사를까지 같이 올라가서 노원구 일대에 재건축 심의단지들이 계속 가격이 올라서 네. 최대 2억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대책들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오름세가 한풀 꺾이는 상황이긴 한데 네. 좀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평가입니다. 이제 네. 파리 대책 규제 때 딱 나왔을 때는 노원구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노원구 영향으로 그 주변 도봉구나 같이 영향을 받았는데 네. 꽤 오랫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 너무 그 단순간에 있었던 어떤 통계 자료만 가지고 투기 지역으로 묶었다라는 게 가장 시장에서 역행 반응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이제 파리 대책 당시에는 6천만 원 이상 가격이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거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거래 절벽까지 갖고 갔던 주도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강남 로또 열풍 이후에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통해서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기존 시세보다 분양가 자체가 낮아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심이 때문에 소폭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광만세에서 매수세로 전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렇게 파리 대책 이후 그리고 또 잇따른 추가 대책 상황을 내놓았는데도 집값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손대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주택에 대한 양극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파리 대책 규제가 주로 이제 강남에 집중되어서 관심사를 돌리고 있었을 때 마포라든가 동작구라든가 서대문구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 갔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규제 대책과 상관없이 마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라든가 서울 도심으로 해서 주택은 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반포라든가 서초 지역에 인접해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흑석 뉴타운의 성공적인 분양이라든가 입주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특히 이제 서대문 같은 경우도 가재열 뉴타운이라든가 대흥동이라든가 신촌 일대의 개발 사업 세 군데가 전반적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라는 것들을 같이 공동적으로 갖고 있고 최근 들어서 3년이나 5년 이내에 입주된 새 아파트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대책이 오히려 신규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3년 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가격들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체로 인구 유입이나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재건축이 규제가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럼 재개발로 올 연말 전까지 살 수 있는 조합 양도권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나왔고 어떤 규제가 있으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서울 안에서 찾아보자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 반응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모든 상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규제 일변의 시장 흐름이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규제들은 이전에 참여정부 때 나왔던 것들을 어쩌면 종합선물 세트를 한꺼번에 다 던져놔서 그 기간 안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들도 있었고 그때와 좀 달라졌던 저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자금 유동화가 워낙에 많았다라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부분이 어떤 중심이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어차피 매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보유하고
간다라는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숨통을 털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마이너스라든가 절벽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앞으로 나올 규제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더 보유하고 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시장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억제이고 조이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정책들, 반항성들이 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이제 서울 집값 전반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본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